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양입니다. 지금은 2월 18일 토요일 점심이고요. 여기는 그 파크텐 삼성이라고 하는 오피스텔 맞은편에 있는 카페입니다. 오늘이 그 파크텐 삼성 사전 점검이 있는 날이라 아침 일찍부터 와서 여러분들 만나고 지금 잠깐 좀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주말에도 보통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사전 점검을 가거나 해서 지금 좀 못 쉰 지가 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좀 근황을 대략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가까운 예시로 뭐 어제 그저께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저께는 새벽 5시에 그 롯데월드타워 시그널 레지던스에서 만나가지고 그 새벽 촬영을 하고요. 그래서 한 9시쯤 촬영이 끝나서 고들램지 버거를 먹고 사무실에 출근한 다음에 일을 보고, 다시 저녁이 아니라 밤 10시에 시그널 레지던스에서 만나서 밤 촬영을 하고 1시에 끝나서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자고 일어나니까 오늘 아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시작부터 변명을 늘어놓는 이유가, 지금 저희가 주간박태양 2월 1주호가 이게 정신없이 한 몇 주를 보내다 보니까 그냥 업로드 일정이 지나갔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 면목이 없는 얘기긴 한데, 그 PD님도 저 앞에 계신데 저희가 그래서 좀 사죄의 말씀도 드릴 겸 공지를 드리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주간박태양 취지가 또 한 주 단위로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는 거다 보니까 또 늦게 어거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2월 1주호는 좀 약식으로 그냥 이번 영상에서 최근에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는 그 고액월세 시장, 오피스텔 같은 거, 그런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다음에 2월 2주호를 열심히 준비를 해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로드 일정을 좀 늦지 않게 한 주 단위로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주간박태양 2월 1주호 약식 버전의 주제인 그 오피스텔 고액월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마침 또 오늘 파크텐 삼성이라고 하는 여기 삼성역 하이엔드 오피스텔 사전 점검에 와서, 여기도 거의 이제 월세 시장이다 보니까 전세보다 이 고액월세 시세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에 좀 추이가 주목이 되고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마침 이제 구독자 단톡방에도 어떤 분이 이제 월세가 어느 정도일 것 같냐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닐 것 같은데요. 얼마일 것 같은데요. 이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되게 다른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지금 여기 현장에서 중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뭐 아무래도 좀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근데 제가 최근에 임대차 시장이 안 좋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그 보수적으로 보는 편인데도, 이 감히 이 파크텐 삼성은 조금 잘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 파크텐 삼성이 뭐 유난히 좋다거나 뭐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고액월세 시장이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 시그널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부터 이제 1월 거의 한 중순까지만 해도 주춤하다고, 시장이 뭐가 좀 멈췄다.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 시그널 레지던스가, 그러니까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초에 뭔가 정말로 좀 시장이 멈춘 듯한 주춤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작년 상반기에 완판하고 나서 시그널 사상 최대 호황기, 그 반년 동안 매매가랑 월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던 그런 상황에서, 정점에서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원래도 대출 비율이 많은 자산들이 이 정도로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가면 그 영향이 있는데, 그 직전까지 시그널은 완전히 가파르게 다른 하이엔드 부동산들하고도 비교했을 때 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딱 그걸 맞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발작이 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시그널 레지던스 같이 이런 뭐 대지 지분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부동산이 아닌 이런 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가격이 단기간에 올라가는 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배경은 이 월세 가격이 올라가 주면서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매매 가격이 올라간 흐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게다가 저금리였고 이러니까 수익률이 너무 잘 나오고 관리도 편하고 이런데 꼬마 빌딩보다 수익률도 잘 나오는데 매매 가격도 잘 올라. 매매 가격도 잘 올라. 이러니까 그것들이 막 선순환되면서 올라갔던 흐름이었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이 2천만 원 이상의 이런 고액 월세 있죠. 시그널 레지던스 뭐 2, 3천만 원 하는 이런 월세 임차인들한테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그 분들이 망했다기보다 아무래도 시그널 레지던스 월세는 투자도 아니고 사치성 소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당연히 줄이겠죠. 뭐 회사가 조금 이제 어려워지거나 뭐 이러면 당연히 우리가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게 당연하니까. 그래서 월세 매물들이 좀 나오는데 또 보러 오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수요층의 숫자는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서 이 매매 가격 시장까지, 매매 시장까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근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시그널 레지던스부터 봐봐도 최근에 월세가 나갔어요.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몇 개 거래된 것 같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작년 4분기부터 뭔가 좀 이슈가 있었던 어떤 세대 매물이 있어요. 특정 매물이. 그 매물을 저희가 정말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올해 1월 그 초까지 안 나갔던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잘 해보려고 했는데도. 근데 똑같은 가격으로 그대로 있는데 1월 들어서 얼마 안 돼서 나갔어요. 똑같은 매물인데. 그래서 요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월세를 갑자기 보러 오는 이런 수요가 많아졌단 말이죠. 근데 일단 첫 번째 오늘 이야기의 그 포인트가 이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이런 거는 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왜 또 월세 수요가 먼저 많아졌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이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이 빠지고 시그널 레지던스도 안 나올 줄 알았던 금매가 나오고 가격이 조정이 되니까 이 위기를 기회로 잡아보자. 이래서 급매물을 만약에 샀어.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아, 좀 이렇게 현금 보유량이 있던 분이 이 기회를 딱 잡아야겠다 해서 샀구나. 근데 매매보다 월세가 먼저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그래서 이게 뭐라고 저희가 답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연구 대상이라는 거고, 오늘 파크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1억에 500 정도, 뭐 요 정도가 그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금액이죠. 근데 이 이상으로도 지금 파크텐 삼성이라고 하는 오피스텔의 그 주력 평형 매물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고층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 넘는 그 월세 호가에도 보러 오고 막 문의가 오고 이럽니다. 실제로 저한테. 근데 이제 그런 수요를 보면은 여기 또 삼성역 입지 특성상 회사들에서 좀 얻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작은 업체, 회사, 스타트업 같은 아니면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세컨 사무실 같은 경우를 얻거나 아니면 또 지방에 있는 그런 지방에서 좀 성공한 회사가 여기 서울 진출할 때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을 내고 싶잖아요. 근데 뭐 대형 오피스를 처음부터 얻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뭔가 절차상으로도 좀 복잡하다고 볼 수 있고 아예 사무실을 딱 차리는 거는. 그래서 보통 시그널 레지던스에도 좀 그런 수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수도권 외곽 같은 데서 규모가 커진 회사 또는 지방에서 규모가 커진 회사가 서울로 진출할 때, 그리고 더 뭔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상징적인 거에 대한 그런 그 가치를 다 아니까 지방에서도 아, 저기 딱 하자. 그러면 사실 오피스텔에 사무실 내는 건 정말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 같은 거 할 것도 없고 그냥 딱 들어오면 되니까. 근데 그거에 뭔가 좀 그런 수요의 컴팩트 버전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문의를 받으면서. 물론 금액 차이는 거의 뭐 5배 6배 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시그널 레지던스가 최근에 그런 회사 같은 데서 월세를 얻으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지금 월세가 한 3, 4개월 전부터 계속 있던 매물이 최근에 소진되고 이러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정확하게 원인은 모르지만 이 고액 월세 시장이 심상치 않은데 이 파크텐 삼성이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요즘 같은 때는 임대차를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지금의 이 호가가 약간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뭐 저층은 500만 원 초반, 뭐 고층은 500만 원 후반 막 이렇게까지 지금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당연히 이제 급하게 뭐 400만 원대나 500만 원 아래 아니면 500만 원 정도로
그냥 나오는 매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냥 빨리 맞추고 싶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 전반적인 시세가 그렇게 가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 뭐 하나 두 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파크대 삼성 사전 점검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왔거든요. 이제 회사들이 쓸 때 약간 활용도가 높을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왔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저한테 문의가 오고 이런 것도 내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랑 면적만 보고 온 거예요. 그냥 복층이라던데 뭐 12평, 13평 된다던데 바닥 면적 이것만 듣고 온 건데 오늘 제가 가서 봤을 때 느낌은 이게 슬라이딩 도어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사무실이나 뭐 회사에서 쓰게 되는 경우에는 그 슬라이딩 도어 다 빼고 이렇게 사무실로 이렇게 통으로 쓰게 되면은 좀 공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두세 명 정도가 이렇게 스타트업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메인 회사가 인근에 있는 네 안녕하십니까. 또 전화가 와가지고 그 얘기하던 내용을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다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저도 조금 이제 지금 최근에 좀 흥미롭게 보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파크대 삼성이 정말 회사 수요가 많더라고. 회사 이런 개인이 집으로 이렇게 월세 내가 여기에 1억에 500만 원 내고 뭐 살면서 출퇴근해야지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냥 없다고 봐도 될 정도. 거의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사무실로 오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데서 와가지고 밑에서 뭐 책상 한 두어 개 놓고 쓰고 뭐 졸린 사람 위에 가서 그냥 매트리스 놓고 자고 막 이런 용도인 거죠. 애초에 좀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근에 메인 사무실이 있는 좀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도 세컨 사무실로 얻어서 그냥 뭔가 프라이빗하게 뭐 사무실을 쓰거나 아니면은 야근하는 사람들 저기 2층 가서 좀 저기 가서 좀 편하게 쉬라고 하거나 이런 용도로 실제로 문의가 이제 그런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논현동 고급 주거 지역이나 이런 청담동 도산대로변에 있는 것들까지 지금 비슷한 흐름일 것 같진 않은데 여기는 지금 좀 약간 그 시그닛 레지던스처럼 그런 수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업무용 수요 제가 얘기했던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좀 비슷한 결인 것 같냐면 시그닛 레지던스는 그 자체가 워낙에 상징적인 건물이니까 그런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업체들한테 타겟이 되는 것 같고 노출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삼성동 파크테는 누가 봐도 삼성역 여기 그냥 완전 포텐 장려라는 곳에 최중심지 대로변 테헤란로에 있으니까 그 우리가 만약에 이제 지방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야 테헤란로에 삼성역 바로 옆에 뭐 걸어서 몇 분 거리야? 이러면은 거기 괜찮다 약간 이렇게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닛 레지던스랑 이게 결은 다른데 그런 수요인 거예요. 얘는 이제 삼성동 네임밸류, 걔는 이제 롯데월드타워 네임밸류 이런 느낌으로 그런 뭔가 그런 업체들한테 좀 그 팔로잉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그 수요가 다시 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 고액 월세 이런 것들이 모든 이 그냥 강남에 있는 이런 고급 오피스텔들의 고액 월세는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제가 말한 그런 수요 있죠. 그러니까 진짜 업무용 수요. 회사 같은 데서 얻거나 뭐 스타트업 같은 데서 얻거나 약간 이제 회사에서 우리 회사 이만큼 컸어라는 거를 이제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수요 있죠. 그럴 때 시그닛 레지던스나 뭐 삼성도 한복판 테헤란로 딱 거기 주소지 찍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요런 애들의 수요가 원인은 모르겠는데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수요가 늘어난지 모르겠지만 요런 게 지금 늘어나고 근데 우리가 하반기나 아니면 지금 펜트리 캐스케이드 같은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논현동 고급 주거 지역 또는 뭐 청담 사거리 이런 데는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현동 고급 주거 지역은 뭔가 좀 주거 위주로 진짜 그냥 뭐 똑같이 스타트업이라는 키워드로 봐도 여기는 스타트업들이 사무실로 쓰는 거고 거기는 스타트업 대표가 약간 직장에서 가까운 데에 월세를 사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죠. 1억에 뭐 500만 원 언저리 그거보다 또는 낮게 또는 뭐 높게 이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 소득은 많은데 자산이 없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흥청망청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재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재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런 인플루언서 베이스 사업가들도 그렇고 아직 젊고 소득이 막 빵빵 벌리기 때문에 재투자를 거의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것도 일종의 막 투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고급 오피스텔 같은 데 얻는다거나 이런 거
아무튼 그래서 논현동 고급 주거 지역의 그런 주거 위주의 고액 월세 수요, 여기는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까지 체감되는 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변화가 있다거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게. 그리고 뭔가 청담 사거리나 도산대로변에 있는 것들은 약간 거기는 뭔 이런 아예 회사들에서 얻는 느낌도 아니고 아예 집 느낌도 아니고 그런, 그러니까 고급 사무실 있죠. 고급 사무실. 예를 들면 뭐 고급 주택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얻을 법한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아니면은 이런 테헤란로 같은 데 있는 이런 계열의 업종들 말고 뭐 나 뭔가 이제 머릿속에 그림은 그려지는데 뭔가 아예 오피스 말고 뭔가 좀 영업점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영업 지점 같은 느낌? 좀 고급 재화를 판매하는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지금 구체적인 그 케이스는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 이제 그런 것과 거기에 집으로서의 수요 플러스 약간 이제 좀 그런 느낌,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올해를 지켜보면은 조금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내년 내후년 24년 25년까지 가서 청담 사거리에 지금 분양권 상태인 것들 입주하는 거를 보면은 당연히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팔로우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성들이 있고 어떤 임차인들이 오는지, 이거를 사실 저희가 뭐 예상을 하고 해도 실제로 이렇게 딱 문의가 오고 이런 거를 제가 받아가지고 체감을 하면은 되게 재밌어요. 진짜 수요의 결이 딱 다른 게 느껴져가지고 지금만 봐도 펜트리 캐스케이드랑 삼성동 파크텐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아예 시장이 다른 느낌이 들어요. 비싼 시기에 입주를 하는 그런 고급 상품이어도. 아무튼 요 정도로 해가지고 최근에 이 오피스텔 고액 월세 시장이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는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 오피스텔 고액 월세 중에서도 약간 이런 회사들에서 얻는, 그리고 뭐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에서 시그닛 레지던스 얻을 때 그걸 얻었던 그런 느낌, 약간 뭐 나쁜 의미의 과시욕은 아니고 이제 우리 회사 이만큼 컸어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니즈의 약간 컴팩트 버전이 삼성동에 있더라. 삼성동 고급 오피스텔에. 요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파크텐 삼성 사전 점검에 와서 아침부터 점심까지 일 보고 점심 먹고 카페 와서 지금 토크하다가 사실 지금 전화가 와서 이제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또 영상을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